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회생법, 그러니까 이수 변호사님이 개인 파산관제 절차 이름과 실무 9번째 시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 취소송의 취급,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나눠서 채권자 취소송의 관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송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소송 절차가 중단된 채권자 취소송은 파산관제인이 이 소송을 수기하는 경우 부인소송으로 청구치를 변경하여 절차를 속행합니다. 그런데 부인이소는 파산계속부분이 관할에 속합니다. 이게 396조 제3항입니다. 여기서 부인이 직분관할은 파산선고 결정을 하고 파산 절차에 관계하는 재판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행위 소송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계속 중이에요. 근데 파산선고는 서울은 동서남북 전부 중앙, 지금 이제 회생법원이죠. 그때 남부가 아니라 서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취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과 파산 절차 계속 부분이 다를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하여 부인소송으로 청구치를 변경하게 되면 사건을 파산법원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법원을 이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희가 수개할 때 서너 가지를 같이 합니다. 수개 신청서를 내고 청구 취지를 부인의소로 변경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3종 세트입니다. 이것도 기계적으로 이 3종 세트를 딱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수개 신청, 부인의소로 청구 취지 변경, 마지막으로 이송 신청. 그러면 이제 판사가 남부지법원에 있는 판사님은 좋아하시죠. 야, 이거 들어왔구나. 그럼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그냥 보내버리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이제 이렇게 이송되고 나서 이제 뭐 한 두세 달 후에 첫 길이 잡힙니다. 물론 이제 부인소송,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인소송을 할 때는 법원에 파산부 판사님이 허가를 받아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다가 전속법원이니까, 전속관할이니까 서울회생법원에다가 부인의소를 곧바로 냅니다. 그럼 부인의소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민사재판부죠, 일종의. 채권자 취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유효하죠.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396조 3항이 관할 규정의 문헌과 취지, 채권자 취소송과 부인소송의 관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대 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때는 이송이 안 될 거야 아마.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관할법원이 이송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그 소송을 심리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행소송이 주로 이 금원이 높기 때문에 1심 합의부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직접 수기해서 해라는 얘기죠. 거기서만 부인권 행사해라. 다시 뭐 서울회생법원으로 오질 않죠. 파산선고 시 채권자 취소송 1심에 계속 중이라면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기하여 요걸 얘기한 거죠. 부인의소로 청구치를 변경한 경우에 소송계속법원은 관할법원인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이 이송하여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수기와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산계속법원이 이송할 필요가 없이 소송계속법원이 계속하여 심판하면 된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2017년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 경제, 절차의 편익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해결됐고요. 6번째,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는 금전 청구 소송을,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 수용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의 절차적인 문제. 이 채권자는 이거 어디서 이런 걸 많이 할까요? 기보, 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보증기관이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이제 금전 청구, 구상금 청구를 하고요.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뭐 사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병합해서 제기합니다. 채권자 취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게 절차적인 문제. 이때는 이제 수개 문제가 두 개가 돼요. 뭐냐면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이제 대여금 청구나 구상금 청구, 기보 같은 경우 구상금 청구죠. 은행에 물어주고 자기네가 소송을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원피고의 지위를 겸유하게 됩니다. 사행위 소송, 채권자 취소송도 수기해야 되고 이 구상금 청구 소송도 원칙적으로는 수기해야 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채권자의 금전 지급 청구는 파산 채권이므로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 및 그 부에 따른 시부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채권 조사 기일에 당해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 확정 채권에 관한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한 때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 본안 재판부는 실무상 원고인 채권자에게 소취하를 권유합니다. 원고가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결국 금전 지급 청구 소송 소이익이 없음으로 각하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 조사 절차에서 원고인 채권자의 금전 지급이 부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파산관제인을 하여금 이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수기하도록 한 후 청구 취지를 파산채권 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파산관제인은 단일한 소송 절차의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론이 분리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자, 아까는 제가 이제 3종 세트가 들어간다 그랬죠. 소송 수계, 부인권 행사, 청구 취지 변경, 소송 이송. 근데 이 지금 6번째 이 사행위 소송이 병합된 경우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4가지. 변론 분리까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만 관할 이 서울해생법원이 이송하고 이 금전 청구, 대여금이나 구상금 청구는 그 법원에 놔둬야 돼요. 놔두고 관제인이 채권 조사 절차를 이제 진행해서 채권자표를 확정시키면 그거를 이쪽에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원고인 신부한테 너네 금전 청구는 이거 관제인이 시인했는데 이거 소이익이 없으니까 소취하를 하십시오. 안 하면 이제 각하하고요. 그렇게 신부는 대부분 따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4종 세트가 들어가죠. 마지막에 변론 분리까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거의 관제 업무를 익숙하다 보면 아주 기계적으로 합니다. 3종 세트, 4종 세트. 딱 그 서식이 돼 있죠. 그래서 아주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애를 먹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지금은 아주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전주에다가 이거 많이 들어갔죠. 전주를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서울해생법원이 이제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지방을.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취소 채권자의 소송 참가 및 취소 채권자의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 이 신보나 기보는 자기네가 변호사 들이고 인지대 송달료 싹 내놓고 근데 관제인이 싹 채가잖아요. 그때 이제 좀 열받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비용 다 내기나 해요. 수개된 소송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소송에 이 통상 신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들어서 보조 참가 많이 합니다. 일본 하금심 판례 중에는 소를 제기지 않았던 채권자도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부인 소송에 보조 참고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일반적 반사적인 사실상 이해관계밖에 없는 경우까지 보조 참가를 인정하는 것은 의문이다. 근데 하여튼 뭐 보조 참가를 뭐 말릴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채권자 소송의 채권자의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은 재단 채권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이미 손보가 변호사 비용 뭐 다 지출해도 그 재단 채권이 아니에요. 파산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무재생법 406조 제2항은 법 34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앞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편을 살펴본 것 같이 347조 제2항이 3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한다는 규정은 파산관제인이 패소한 경우에 상담행에 갖는 소송비용 청구권이 수개 전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재단 채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해석상 채권자 취소송이 채권자인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파산 채권이 되는 것이다.
좀 어렵죠. 재단 채권이나 정책권에서 인정된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 재단부터 수십 연재 받을 수 있는 파산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고 재단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8번 취소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이 원용. 채권자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이 파산 선고 전에 있는 경우 파산 선고 전에 제기된 채권자 취소를 수기하거나 부인의 소를 제기한 파산 관제인은 가처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파산 선고 전에 내려진 가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 관제인이 승계 집행을 얻어 집행해야 합니다. 뭐 새로 할 수도 있죠. 일본의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인 사행위 취소이 제기 전에 채무자가 무상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파산 선고 후에 파산관제인이 부인소송을 제기하면 파산관제인은 가처분 채권자인 지위를 승계하고 가처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하급심 판례 중에는 파산 선고 당시 계속 중인 사행위 취소를 수계할지 또는 수계를 거절하고 별소를 제기할지는 파산관제인이 자유에 맡겨 있지만 일단 관제인이 이를 수계한 경우는 당해 소송의 부수에 이뤄진 가처분에 있어서는 가처분권자의 지위도 당연히 관제인에 쓰게 되고 향해 가처분은 전체 파산 채권자에 의하여 효력을 유지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처분 후 본안 소송 미제기 중에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8번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아주 어려움에 봉착한 게 있는데 이제 채무자가 가처분 채무자가 이제 사행위를 했어요. 배우자한테 이혼 재산 분할을 헐값에 넘기고 또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어. 그래서 가처분을 현재 그 전득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2명이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사행위 소송을 했고 한 사람은 그냥 가처분만 해놨어요. 그래서 사행위 소송을 한 거는 제가 수계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산 분할로 준 것도 일부 합당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반환받는 걸로 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득자 최종 매수인은 잔금을 안 주게 한 돈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관제인이 받고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가처분을 푸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이게 전체 채권자를 위해서 이제 뭐 가처분이 지위를 승계하고 하니까 당연히 저도 이걸 수계하면 모든 포괄적 권리 이전하니까 그 취소하는 권한까지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이제 사정병행의 가처분 취소했더니 판사는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200 몇 조에 의해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우회해서 뭐 항고를 할까 하다가 채무자를 다시 수임했습니다. 전득자한테 오라 그래서 내가 무료로 해줄 테니까 이거 뭐 가처분 취소 두 건 지금 새로 이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럼 그 말소가 되면 이제 전득자한테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보통 신부나 기부한테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취하를 해주는데 개인 채권자들은 워낙 지금 채무자하고 뭐 형사고소도 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뭐 관제인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모르고 오히려 막 변호사 선임하고 그 변호사도 그냥 알아서 판단. 변호사야 뭐 좋죠. 사건 수임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처분을 이거는 이제 원용하는 건데 그 취소할 때는 이 반대로 취소할 때도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판례를 끌어내기가 참 어렵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취소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 원용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도 이제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 조금씩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한 번에 한 3, 40분 해봐야 지치기만 하고 요 한 10,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끊어서 하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사행위 소송이 취급, 지난번에 이제 중단되고 이런 것까지는 했죠. 오늘은 어디서부터 했냐? 관할부터 했어요. 그래서 전속 관할. 그래서 채무자는 불이탈을 맞죠. 잘못하면은. 아이씨, 자기가 지방에서 이제 소송을 하다가 그 본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관할은 사행위 소송이 이제 계속된 법원이 아니라 파산 선고가 난 법원, 지방법원, 주로 이제 본원입니다. 춘천, 대구, 뭐 서울, 광주 이런 지원급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파산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주로 지방 도청 소재지 본원에서 이제 이 부인 소송이 수개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계의 소송을 수기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이때는 소송 경제상 그냥 항소심에서 해라, 이송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거의 신보 기보의 소송에서 이런 게 대부분 세트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도 두 가지 지위를 겸유하기 때문에 변론의 분리까지 해서 채권자 취소송만 관할법원이 이전하고 그 구역 대여금이나 구상금은 그대로 그 법원에 놔두고 채권 시부인에 따라서 그 취하할지 각하할지를 본안재판부에서 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때는 4종 세트, 그 변론 분리 병합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통은 수개 신청하고 부인권 행사 청구 취지 변경하고 세 번째 이송 신청을 하는데, 이때는 변론 분리 병합까지 신청해서 4종 세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7. 채권자 취소의 소송 참가 및 원고가 지출한 비용. 이거는 재단 채권이 아니다. 파산 채권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취소 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이 원용. 이건 당연히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채권자 취소 가처분이나 가압류도 원용을 할 수가 있고, 집행을 안 했다면 승계 집행을 해야 되고, 새로 부인 소송에 기해서 가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기에 이거 과연 취소할 때 합의가 돼서 피보전 권리가 소멸했을 때, 취소했을 때 이걸 누구를 선임해야 되냐. 이 가처분 채권자의 이거는 받아주지 않고 채무자를 대리해서 새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 이후에 9번부터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